예, 이번 주는 하나 먼저 보도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JTBC에서 예. 제목이 야쿠자 두목 판사의 사형 선고에 예, 너 평생 후회할 거야. 협박이죠, 법정에서.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아주 악명 높은 그 야쿠자 조직 그 두목이에요. 얘가 노무라 사토루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무라 사토루. 네, 74세네요. 예. 노무라 사투로라는 사토루. 사토루. 노무라 사토루. 나 일본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 발음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입 안쪽에, 이게, 뭐라 그래. 저번 주부터 이거 밥 먹다 이렇게 안에 씹은 거. 아. 그래갖고 이 안쪽에 씹히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것도 발음하고 연결이 되대. 네, 안에 헐으셨구나. 응, 헐어서. 네. 그또 참 귀신 같더라고. 우리 구독자님 중에 누가 이가 빠진 발음이 나오는데 이가 빠진 발음. 야, 이빨 빠진 건 전혀 없거든요. 이게 보니까 24일 날 그 후쿠오카 지방법원이에요. 예. 거기에서 야쿠자 집단, 아마 저 집단 이름이 구도카이. 예, 구도회.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구도회. 예, 구도카이 총재. 그러니까 이제 수괴죠, 수괴. 네. 예, 구도의 수괴, 이제 야쿠자. 사토루, 노무라 사토루 74세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오야봉인 거예요. 오야봉이에요, 맞아요. 네, 정확하게 오야봉입니다. 얘한테 이거 사형 선고를 했는데, 노무라 요놈, 사토루 요놈이 이끄는 그 구도회, 구도카이는 엄청나게 야쿠자 사이에서도 잔인하답니다. 아주 잔인한 걸로 아주 유명하대요. 일반 야쿠자 조직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범죄를 잘 안 저지른답니다. 일본에서도. 근데 이 구도카이 얘들, 구도의 얘들은 이권을 위해서 개인이건 기업이건 무차별 테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울에서도 벗어나는 짓을 하는 그런 막 가는 야쿠자 조직인 거예요. 그 범죄 집단인 거네요. 그렇죠. 야쿠자 자체도 범죄 집단인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야쿠자들이 일반인 상대로서는 폭력 행사하고 나쁜 짓 안 해요. 네. 이권 있는 데만 하는데 얘는 그거 없대요.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라면 개인한테도 막 엄청나게 잔인한 어떤 테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악명이 높은데 요 구도에 이끄는 노무라 요놈 있잖아요. 네. 요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나이도 나보다도 많은데 74세인데 얘 몇 가지 혐의죠? 몇 가지 혐의로 재판이 넘겼죠? 여기 보니까 98년도 네. 이거 기타 쿠슈시. 예. 협동조합장 살해 사건이 있었고, 네. 12년도에는 퇴직 경찰관 총격 테러 사건을 했고, 자신을 수사했던 수사관이에요. 아, 자신을 수사한 퇴직 경찰관. 네, 그 수사관 퇴직 경찰관 총격으로 살해한 거. 와, 이건 진짜 무서운 아이들이네. 2013년도에 간호사 흉기 공격 사건, 간호사. 네. 2014년도에 어업동조합장 친인척 흉기 공격 사건 등 4개 사건에 관여한 혐의. 네. 그러니까 오야봉이니까 직접 피를 묻힌 건 아니죠. 네. 지시했겠죠. 네. 그걸 관여한 거죠. 그러니까 살인 및 살인 교사 같은 거죠. 네. 그죠? 그걸로 재판이 넘겨진 거예요. 4건으로. 그런데 얘는 노무라는 나는 그때 은둔하고 숨어서 지냈기 때문에 내가 조직원들한테 그런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네. 이러면서 닭발 깐 거예요. 나 무죄야.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안 받았네요. 네.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스토무 판사? 네.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다치 스토무 판사.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다치 스토무 판사. 야쿠자가 노무라의 결정 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 오야봉이니까. 네. 노무라는 4개의 사건에 모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사는. 또 그러면서 네. 폭력 조직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범행으로 민간인. 네. 사회에 준 충격은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극형을 피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네. 판사 얘기는 민간인 공격하는 아주 악질적인 범행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에 충격을 준 게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본인은 뭐 아까 증거 없다고 네. 나 무죄라고 주장했으니까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극형을 또 사형을 피해야 될 만한 다른 사유도 참작할 사유도 안 보인다. 네. 이거 네 건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해 버렸는데, 야 이때 이 법정에서 그 사또루가 노무라 사또루가 한 게 있잖아요. 네. 분노를 감추지 않았답니다.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는데 사형 선고 땅땅땅 때리니까 네. 내가 공정한 판단을 부탁했는데 전혀 안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서 판사한테 너 평생 후회할 거야. 이거 판사 아주 찝찝할 거야 이거. 네. 지금 판사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별도로 경호할 겁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단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판사 경우가 붙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과디아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 뭐 우리가 마피아 얘기하면서 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저 검판사들 살해당하고 그러잖아요. 너 평생 후회할 거야라고 외쳤다라는 게 기사화되면 예. 조직원들은 저기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이게 판결 나고 나니까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경찰이 이제 판결을 보자마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 구도의 이 조직원들이 조직하고 결별하고 갱생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언제든지 니네 지원해 줄 테니까 와가지고 상담받아라. 그러니까 좀 손발 씻어라, 이 새끼들아. 네. 그 소리예요. 이제 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야쿠자는 뭐 뿌리 깊은 그 조직이고 세계 그 조직 폭력의 한 축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야쿠자 관련돼서 잠깐 좀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우리 저 박도민 PD는 잘 알겠지만 제가 조직 폭력 관련돼서 논문을 꽤 많이 썼어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야쿠자 편은 제가 조사한 내용에서 조금 네. 뭐 일부 해가지고 제가 야쿠자 편도 좀 이제 조사한 거를 논문으로 좀 썼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네.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기사에 사형 선고받은 이런 야쿠자, 일본 야쿠자가 뭐 어떻게 이렇게 탄생했고 그렇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조직폭력 관련돼서 이제 많이 했으니까요. 네. 야쿠자라고 그러면 이제 야쿠자가 무슨 뜻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숫자로 계산하시면 돼요. 네. 893. 네. 저도 이 내용 보면서 예. 재밌더라고요. 893. 네. 893이 뭐예요? 그럼 숫자로 8, 9, 3 요거 합쳐보세요. 네. 망통이죠. 20 망통이죠. 네. 딱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게임 같은 거에서 뭐 한 끗, 두 끗 네.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망통이면 그거는 가장 낮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망통이라는 뜻이라서 이제 8, 8, 9, 9, 4, 3, 이찐이 산시 고 로꼬 시자치 규주 이렇게 부르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을. 거기에 야쿠자라는 게 8, 9, 3 그 뜻이에요. 망통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의미로 야쿠자 비하에서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야쿠자가 무슨 꺼덕거리는 그런 의미로 나온 게 아니고요. 망통 인생이에요. 8, 9, 3 합치니까 20이잖아요. 그냥 망통 인생, 그냥 진짜 끝 수 없는, 끝발 없는 인생이라는 그 뜻으로 야쿠자라는 그 비하적 발음에서 나온 건데 이게 오늘날 공포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외부에서 지어준 이름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비하하면서 불렀던 그런 얘기인 건데, 이제 먼저 간단하게 개관을 좀 얘기하면 이게, 마피아들이 카지노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하죠. 네. 걔들이 하는 게임은 카타르예요, 카타르. 아까 카타르.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가 적힌 카드로 3장을 뽑아요. 네. 그래가지고 3장을 합쳐서 끝이 29가 나오면 이를테면 9끝이에요. 제일 네, 높은 거죠. 네. 그럼 조금 전에 말한 건 야쿠자. 네. 8, 9, 3 합치면 제로잖아요. 제로. 그럼 제일 낮은 계급이잖아요. 네. 끝수. 그런 것처럼, 가장 나쁜 패예요. 그게 이를테면 8, 9, 3이. 네. 거기에 맨날 몰려가서 사는 도박꾼들을 이제 박구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8, 9, 3 망통이에요. 이거 나가리 소리 들어봤어요? 네. 나가리. 야, 이거 나가리잖아, 이 나가리. 네. 나가리, 진짜 별 볼일 없는 거, 망통, 네. 나가리, 이게 어떻게 보면 8, 9, 3, 야쿠자입니다, 이게. 화도
가지고 예. 저기 한 끗 두 끗 하는 거 거기 도리지구땡입니까? 도리지구땡인가요? 그거 나는 도박처럼 두 장 네, 갖고 두 장 이렇게 가지고 해서 하는 거. 뭐 그거 맞추는 거 있죠. 예. 그거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두 장짜리로 하는 거고 예. 요거는 세 장으로 가지고 하는 예.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 이거는 이제 20까지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그거는 이제 12 두 장 갖고 하는 거. 네, 도리지구땡은 두 장 갖고 9는 가보라고 그러고 네, 네. 이 10은 망통이라고 그러고 네. 1은 따라지라고 그러고 아, 1 따라지 인생 하는 거 일자 인생이 망통 인생보다 나은 거죠. 따라지가 1 그죠? 저도 그걸 잘 못해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뭐 이제 사륙 이렇게 나오면 광이 두 장 들어왔는데 아 그러면 광땡 광땡 했는데 이제 사륙이 그걸 깰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륙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망통이잖아요. 근데 사륙이 나오면 뭐 다시 한 바퀴 돌리고 나가리. 뭐 나가리 다시 돌리는 네, 거 나가리 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야쿠자라는 명칭이 나왔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시조를 이제 타고 올라가야 돼. 시조. 네. 이거는 그들이 얘기하는 야쿠자의 기원입니다. 350년 전으로 기어 올라가요. 350년 전. 자기들은 조베이라는 사람을 시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야쿠자들이 하는 얘기지 이 근거는 없답니다. 조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35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604년도로 올라가는 거죠.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고 이제 나니까 이 사무라이들이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때 사무라이 숫자가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이 사무라이들이 뭔지는 아시죠? 네. 닌자. 닌자? 네. 닌자는 암살자고요. 사무라이는 이제 뭐 해석에 따라 다른 사우라비라는 백제 용어 언어가 사무라이로 변경됐다는 말도 있어요. 사우라비, 사우라비. 그럼 사우라비는 뭐예요? 그 싸움꾼 남성 그 소리잖아. 사우라비. 네. 그게 사우라비가 사무라이가 됐다는 그 주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일정 부분 문화는 솔직히 한국에서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지배층으로 행사한 사람들은 전부 백제 유민이에요. 넘어가서 그 일왕도 자신들의 뿌리가 백제에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그 한국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우리 민족의 우월한 자들이 가서 그 피지배자들 그 원주민들을 지배하는 형태로 그 생긴 나라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요. 기쁜 얘기인지 슬픈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기는. 하여튼 그 나라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통일할 때는 뭐 각 지방마다 또 막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많잖아요. 네. 그 밑에서 사병들이 그게 사무라이 고용해가지고 칼잡이들을 네. 그러니까 뭐라 했지 요즘 말로 하면 시큐리티. 네. 그죠? 네. 또 마피아의 기원을 얘기할 때도 마피아는 그 시칠리 섬에서 시작됐다는 건 네. 맞아요. 시칠리 섬에서 시작됐는데 원래는 그 마피아도 그 시칠리아 섬에 있는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주 밑에서 저 사무라이처럼 네. 고용됐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지주하고 대응하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갈등이 조장되고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들어오면서 그들을 누르기 시작하니까 1900년도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1919년도에 이제 금주령 떨어졌을 때 얘들이 위스키 그 스카치 빚어내고 마약 매춘하면서 큰 게 오늘날의 마피아의 그 전신이에요. 네. 그거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른 성주 비슷한 놈들을 싹 통일해버리고 이제 되니까 같이 다투던 사람들 밑에 있던 그 사무라이들 시큐리티 오늘날 얘들이 갈 데가 없이 몰락하는 거죠. 그게 네. 한 50만 명 됐던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로 갔냐면 사무라이 노릇 못하니까 더 이상 못하니까 장사하기도 하겠죠. 네. 장사가 제일 많이 갔대요. 장사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거는 결국 적응 못하고 무법자로 남은 사람들.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의 야쿠자 비슷한 건데요.
그러다가 1867년도에 뭐 일본에서는 제일 큰 거죠. 메이지 정부. 네. 그 출연하죠. 메이지 정부. 그때 이제 군국주의가 그 생겨나요. 군국주의가 생겨나면서 도야마라는 사무라이가 나와요. 도야마. 도야마. 예, 도야마 마스루.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제가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때 명동을 잡고 있던 선우영빈, 네. 하야시가 일본 그 야쿠자 조직 현량사의 그 수교가 도야마 마스루였어요. 아. 그 놈이 보낸 한국 파견 보스였다고 그랬죠. 하야시가. 네, 네. 그 얘기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도야마예요. 아. 그 도야마가 사무라이인데 이 별 볼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메이지 정부가 출현하면서 군국주의가 일어날 때 이 도야마가 이제 이 정치 조직하고 범죄 조직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도야마가 이 동남아에 미친 이 악영향은 말도 못합니다. 이놈은 깡패 새끼고 저 사무라이 주제밖에 안 되는 놈이 군국주의가 부활했을 때 거기 정치 세력하고 연결돼 갖고 붙어서 이 동남아 쪽에 가진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이 도야마 마스루는 이게 유명한 놈이에요. 현량사라는 걸 만들어요. 현량사 1881년도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부하고 유착돼가지고 선우영빈 하야시 우리나라 보내가지고 못된 짓 했고요. 그 이전에 요놈이 못된 짓 한 거 우리나라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예. 명성황후 시해 사건. 사건요. 이것도 이 현량사 중심의 얘들이 나선 거고요. 현량사 요놈이 전국 조직을 만들어갖고 일본의 대동아경영이라는 대동아경영. 예. 저 동양 이쪽 다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앞장섰던 게 이게 현량사 이거 마스루라는 놈의 그 작품이에요. 요놈은 후쿠오카 근교 출생이라고 하고요. 사무라이 집안의 셋째였어요. 20대 때 사무라이 봉기에 참여해가지고 그때 말을 잘하나 봐요. 정치하고 붙어먹을 정도 되니까 말도 잘하고 네. 사람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정치 감각이 상당했던 그랬던 겁니다. 네. 그래서 추종자들을 막 규합을 해가지고 현량사를 1881년도에 만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일본이 대동아 전쟁할 때 전부 다 가가지고 가진 못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명성황후 시해하고도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 1901년도에 이제 그 신복 우치다 료헤이라는 놈을 시켜가지고 아시아 전체 지역을 지배할 목적으로 흥룡회 만들어요. 흥룡회. 흥룡회는 많이 비밀 들어갔어요. 결사 조직이에요. 네. 그걸 만들기도 하고요. 우치다 료헤이는 뭐 흥룡회 하면 유명해요. 아는 사람들. 1920년도에는 이제 일본에 이제 민주화가 막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노동조합이 막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노동조합을 탄압할 목적으로 대일본 국수회의를 만들어요. 극우 폭력단체. 그 부시래기들이 지금도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에 뭐 하는 거 막 극우단체들이 지랄들 하잖아요. 한국 떠나라고 그러고 욕하고. 뿌리가 여기 그거하고 있습니까? 요 뿌리 연결돼 있는 놈들입니다. 이게. 대일본 국수회의. 이게 요놈들이 그거하고 다 연결돼. 얘들이 그때 주장했던 건 천황한테 절대적인 충성. 그 다음에 민주화 인사는 막 다 제거하는 거. 그런 역할까지 했던 놈이고요. 얘 혹시 동양척식회사 들어봤어요? 역사 배우면 동양척식회사 우리 토지 수탈해간 기구죠. 우리 토지 다 그 수탈해갔잖아요. 이놈들이. 동양척식회사. 이게 중국하고 조선 그 토지 약탈하는데 동양척식회사가 쓰였거든요. 그리고 이 제일 나쁜 거 이 새끼들. 종군 위안부 공급. 종군 위안부 공급하는 것도 요놈들입니다. 근데 이 새끼 중간에 빨리 뒤졌어야 되는데요. 1944년까지 살았어요. 89세로. 그러니까 천수를 노리고 왔어요. 이 새끼. 이 도야마. 네, 마스루라는 놈이. 이거 열받는다고 이거 얘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제 조베이라고 이렇게 아까 조베이 350년 전에 조베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조베이라는 사람은 이 여기하고 사실상 관계도 없는데 갖다 붙인 거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네, 겁니다. 네. 이놈들 야쿠자들 자체가 조베이를 영웅시해요. 왜 조베이를 영웅시하냐면 조베이는 사실상 여기하고 연관도 없어요.
뭐 무슨 매춘하고 뭐 망통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냥 끝까지 죽는 날까지 사무라이로 죽은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라이가 50만 명이 이제 업자가 실업자가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으로 가고 나머지는 무법자로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베이라는 사람은 장사도 안 했고 나쁜 짓을 하는 무법자도 안 됐어요. 사무라이가 나쁜 짓을 하는 무법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라이가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사무라이로 남아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무법자들을 처단하면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적인 영웅입니다. 그들 사회에서는 일본인들한테는. 그래서 그 조베이를 야쿠자의 시조라고 얘기하는 야쿠자 놈들 얘기입니다. 그거. 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대충 보면 야쿠자 조직 저 생성 과정 뭐 이런 거는 뭐 대충 아시겠잖아요. 네. 일본 경시청에서 얘들이 굴리고 있는 마약 밀매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그다음에 막권 조작하는 거, 그다음에 고리대금 같은 거, 네. 이거 굴리는 게 뭐 82년 당시에 9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82년 당시에 이거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아마 한 곱하기 3배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30년 전인데. 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얘들이 주로 하는 거는 그 포르노 사업하고 빠친코입니다. 네. 예, 주로 이제 이거 뭐 야쿠자가 아주 하는 걸로 일본 사회에서 그냥 공식 비공식으로 아주 인정하고 있죠, 이거. 그죠? 마약이 한 35%, 도박이 한 20% 뭐 이렇게 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쿠자들 이제 파문하면 처벌하는 거 중에 첫 번째가 추방이에요, 추방. 내쫓는 거. 그다음에 단지 의식. 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이제 그 유비찌배라고 그러죠. 유비찌매. 네. 그다음에 이제 문신하는 거. 그래서 이 문신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문신은 여러 가지 그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문신하면 야쿠자가 바로 생각나기도 할 거예요. 예. 그 다른 분들이. 근데 이제 문신은 어떤 주술적인 개념도 있고요. 문신하는 것이 그런 그 신이 좋아하는 문신을 새겨갖고 신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러는 주술적인 개념의 문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한테 맞박에 도자 확 지져서 찍어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인 효과라는 문신의 효과도 있고 이제 또 뭐 그런 또 요즘에는 타투 멋있잖아요. 네네.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일본에서 야쿠자들 할 때는 문신 타투가 처벌이었습니다. 처벌. 예, 처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추방, 그 다음에 손가락 자르는 거, 아니면 문신하는 거. 이게 1, 2, 3 요게. 예, 추방시키거나, 손가락 자르거나, 문신하는 거. 요건 야쿠자 사회에서는 처벌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막 온몸에 그냥 도배해가지고 엄청나게 저거 하죠. 야쿠자 조직 이제 그 구조 이렇게 잠깐 보면요. 네. 그 야쿠자 조직은 왜 우리 깡패 새끼들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거 흉내내요. 다 그냥 형제 의뢰하죠. 형제. 네. 우리 조폭들은 대체로 형제잖아요. 네. 근데 이 야쿠자는 아버지하고 아들입니다. 근데 혈연은 아니에요. 입양이에요. 입양. 항상 입양. 이게 이제 입양이라고 그래서 뭐 어린애를 데리고 와갖고 입양한다는 입양이 아니라 그냥 하나가 들어오면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오야붕인데 이제 그때 이제 오야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꼬붕이라고 그러죠. 꼬붕. 한자로 쓰면은요, 친분. 우리 친구할 때 한자로 친자 있잖아요. 네. 그 친자에다가 나눌 분자, 친분, 이게 오야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꼬붕이라고 하는 거는 아들 자자에 나눌 분자, 자분. 그래서 이제 야쿠자는 오야붕하고 꼬붕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같은 그 가족 관계. 그러니까 친족 같은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친족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야붕의 역할이 있겠죠. 네. 오야붕은 주로 뭐 하겠습니까? 우리 형사들 조장하고 조언 비슷해요. 내가 맨날 아버지 역할 해야죠. 예? 아버지 역할 해야죠. 그러니까 형사들이 조장 조언 있잖아요. 네. 조장은 무작정 쫄병의 모든 것을 책임지잖아요. 네. 대신 쫄병은 그 조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만 돈은 안 써요. 네. 출장비에서부터 다 이거 조장이 알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할 때. 네. 이것도 비슷해요.
오야붕은 꼬붕의 생계를 책임져요. 생계하고 보호를 책임져요. 오야붕은. 그러면 꼬붕은 오야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하도록 돼 있는 이런 위계 질서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의식 치를 때요. 뭐 문신이 처벌이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좀 변화돼 가지고 초기에는 문신이 분명히 처벌이었어요. 야쿠자 세계에서도. 근데 이게 변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지들끼리 문신을 새기면서 동료 의식 같은 거를 이제 표식으로 남기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신 새기고 같이 술 마시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사카스키베라고 사카스키베. 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술을 이제 너는 아버지 나는 꼬봉 오야붕과 꼬봉의 예를 이제 맺는 거야. 사카스키베 술을 짠 나누는데 좀 위에 사람이 60% 밑에 놈은 40% 나눠서 술잔을 마시는. 채우는 정도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이를테면 뭐 형제 관계가 되기도 하고 이제 부자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의식 할 때요. 얘들 그 의식 둘이서 딱 박동민이하고 나하고 지금 내가 오야봉 이제 꼬봉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이 표현들이 그게 재밌더라고요.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 보증인 예, 보증인도 있고요. 예. 아즈카리닌이라고 그러죠. 아즈카리닌. 그 보증인. 예. 그다음에 보증인하고 중개인. 중개인 있어요. 네. 중개인. 그 뭐 토리모찌닌 나 이거 일본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 네. 토리모찌닌, 아즈카리닌 뭐 하는 보증인, 중개인이 입회하고요. 네. 그 의식 재단에는 이제 밥하고 생선하고 소금을 놔요. 예. 밥 조금 생선 소금을 딱 넣고 그 앞에서 오야봉하고 꼬붕이 이제 딱 마주 앉아서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토리모찌닌 이 사람이 앉아갖고 사회봐요. 컵에 술을 채우고 생선 조각과 소금을 넣는 거예요. 컵에다가 술을 좀 채우고 생선 조각 좀 넣고 소금 넣고. 소금 넣어가지고 자 부하한테 경고를 탁 해요. 이제 들은 상태에서 너는 오야봉이 주신 잔을 받았고 오야봉 또한 술을 마셨으니 이제 우리 조직과 너의 오야봉에 대한 충성을 바칠 의무가 생겼다. 처자가 굶주리고 나머지 좀 읽어주세요. 처자가 굶주리고 너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라도 이제부터 조직과 오야붕에 대한 의무가 앞서는 것이며 이제부터 너는 죽을 때까지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한다. 맞아요. 앞으로 오야봉은 너의 유일한 아버지이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야봉을 따라야 한다. 맞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탁 이제 부자 간의 관계를 맺을 때 보증인 입회인까지 앉아갖고 사회 보면서 예. 그거를 하고 이걸 배신하면 죽음이죠. 예. 이걸 배신하면 이제 그거 바로 죽음인 거예요. 지금 이 야쿠자 이 의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어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의식에 대한민국 깡패로 제일 먼저 가서 한 놈이 있죠. 칠성파 이강원이에요. 부산 칠성파 이강원이. 일본에 건너가고 이걸 했어요. 거예요? 야쿠자 새끼하고. 그러면 오야봉 했겠습니까? 꼬봉 했겠습니까? 꼬붕이었겠죠. 네, 꼬봉 했죠. 그래서 자존심 지켜야 되는데 조폭 세계에서도. 이 새끼 가만히 생각하니까 매국노 같은 느낌이 드네. 기분이 확 상해지죠. 그것도 저 혼자만 갔나? 그것도 그때 누구 데려갔죠? 이 호남 쪽을 기반으로 하는 그 깡패 조직 그 오비 신앙파인가? 뭐 또 거기 그 깡패를 데리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즈음에 일본 놈들은 야쿠자가 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집단화돼 갖고 이제 틀이 잡힌 상태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할 때 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조폭의 어떤 생리, 구도 이런 거는 그쪽에서 건너서 배웠겠지 못된 거.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오야봉하고 이제 일본에 있는 오야봉 나는 한국에 있는 꼬붕에서 이렇게 이제 맺은 거지. 기분 나빠 이거. 응? 그거요. 뭐 조폭을 하려도 자생적으로 힘을 길러가지고 그들하고 싸워야지. 참나. 맞아 말 되는 거야 이게 한 80년대까지 야쿠자 조직이 이게 한 2,500개 정도 됐었어요. 일본 전역에. 우리나라가 한 400개 된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근데 일본의 야쿠자 조직이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는 극성기니까요. 2,500개 정도 됐단 말이에요. 조직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명. 예, 약 20만 명 있어요. 80년대 초반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해요.
조직 숫자는 오히려 늘었어요. 3,000개 정도로 늘었는데 조직원 수는 20만에서 9만 5천 반으로 딱 줄었어요. 이거를 요즘 말하는 우리나라 한국조폭도 조직원들이 옛날에 어떤 조직이 생겨나면 쪽수로 네, 그 네. 조직이 크냐 작으냐를 따졌잖아요. 지금은 슬림화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조직명분이 유지하면서 인원은 최대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왜? 수사기관에서 주먹들 받고 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조폭 복덕방이 있어갖고 어떤 일을 맡으면 복덕방한테 연락해서 저기서 수집해다가 쓰면 되니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쿠자도 한 2,500개, 20만 명 정도 되던 게, 한 3,000개로 조직 숫자는 늘으면서 조직원 수는 절반으로 9만 5천 명 정도로 뚝 줄었고 지금은 더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도 확인한 바로는 조직 수도 한 1,500개 이하로 보고 오는 것 같고요. 반으로. 그다음에 조직원 수도 한 5만 명 내외로 본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거기도 일본도 야쿠자 밑에 기생하는 논두렁 밭두렁 있죠. 네. 그걸 다 합치면 역시 많고. 네. 그렇다고 하고요. 일본에서 최대 조직이 그 야쿠자 중에서 야마구치구미예요. 야마구치구미. 예? 뭐 한자로는 산구조네요. 산구조. 산구조. 야마구치구미. 이 조직원 수가 한 2만 5천 명. 근데 지금은 15,000명 내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명확치 않답니다. 이게 경시청에서 이게 뭐 완전히 파악해서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또 발표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사 공식적으로 그 경시청에서 했을 때는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고베에 있는 야마구치 구미조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네. 그 다음에 고베가 제일 큰 조직이 있었고 도쿄의 스미요시 가이조 8천 명 정도. 도쿄가 많긴 많죠. 네. 그 밑에도 도쿄죠. 네. 도쿄 이나가와 10,000명. 또 도쿄 및 후쿠오카의 구토렌코 8,000명. 그 다음에 교토의 네. 고메이치가 한 2,000명. 네. 히로시마 교세이가이가 한 800명. 시모노세키의 고다이가이 한 700명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3대 조직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마구치 구미, 그 다음에 이나카와 카이, 그 다음에 스미요시 카이. 이게 3대 조직. 3대 조직이라고 하죠. 일본 최대 3대 조직. 예. 교토, 그 경도죠. 그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약이라든지 도박, 매춘 이거 하면서 많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오야봉이 한국계 제일교포 강외수라는 사람. 네. 예, 이 사람이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97년도 1월 8일 날 그 69세의 나이로 오야봉 자리를 내놓고 이제 이선으로 후퇴한 그 일본인 오야봉 자리를 받아요. 강회수가 97년도에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쿠자에서도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한국인 출신이 야쿠자 보스가 되는 걸. 그걸 그러니까 97년도에 강현수가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97년도에 일본인 오야봉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강회수한테 예. 자기는 내려가고 강회수를 오야봉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 조직이 이제 그 아이스코 대츠라고 그러는데 조직원 수가 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아까 쭉 불러준 그 조직원 많은 숫자대로 쭉 내려가다가 한 서열 한 4위 정도 되는 야쿠자 조직에 오야봉이 이제 69세가 아마 은퇴 나이인가 봐요. 아닌가? 하여튼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적당히 나이 먹었다고 오야봉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오야봉을 안 차잖아. 네. 거기에 강효수가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쿠자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답니다. 경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 아무리 제일교포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 그 국적이 그 사람한테 일본 내에서 네 번째 서열의 그 조직 보스 자리를 준다는 거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응? 이거 강효수라는 사람은 조금 이따 뒤에서도 뭐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야쿠자는 뭐 크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정도면 될까요? 네, 조직 뭐 생성된 구조 뭐 이거 역사 뭐 이 정도만 이걸 뭐 엄청나게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게 이 논문을 작성하셨던 시점이
오래됐죠? 예, 이게 지금 한 내가 90년대 말 정도의 네. 기준치신 거죠? 그렇죠. 네, 90년대 말 정도의 그때쯤 기준치. 내가 이 논문 썼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거 조사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네. 내가 사실 경시청 자료도 좀 받았고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경시청 자료도 좀 받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되더라고. 아, 예전에는 지인 좀 면이 있는 이 일본 경시청 그 직원. 그러니까 경찰이죠. 그 네. 사람한테 협조도 받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자료를 전부 뽑아서 네네네. 논문을 만들었었던 건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이게 협조가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예, 맞습니다. 기준치라는 거를 좀 예. 참고해 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또 진일보한 그 기준치가 없어요. 네. 발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야쿠자 조직하고 한국 정치권과의 관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불딱지가 나서 이제 그때 이거 조사하면서도 엄청 화를 냈던 생각이 나는데 어, 8월 15일부로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네, 그래서 1945. 다 일본으로 이놈들 그 하야시도 그때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이 해방되고 나니까 일본에 한 300만 명 정도 한국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일본에 갔던 사람들. 그 중에서 한 200만 정도는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한 80만 명 정도가 일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남은 한국인들은 이제 서름이 많았겠죠. 그때 그런데 이제 그 일본에 남은 한국인들도 분풀이를 좀 했어요. 뭐 했냐면 메가더가 들어오고 저 일본도 패전 국가니까 미국이 이제 군정 형태로 네. 다스렸잖아요. 네, 네. 그때 미군들을 이제 일본에 이제 점령한 네. 일본 미군들하고 그 한국인들이 거기서 서름 받던 한국인들 남은 사람들이 그 적극적인 협조 관계가 구축이 됐어요. 그 미군들을 막 도와준 거야. 네. 거기 있던 이제 그 분풀이라도 하듯이. 네. 그래서 미 군정 당국하고 협조를 하면서 거기에서 미군들 구물자 거래라는 암시장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한국 한국인들 사람들이 석권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하나 그 부산 칠성파 유래를 제가 설명했었죠.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부산 칠성파 이강환이 그 관련된 그 조직에 부산 칠성파가 왜 생겨나냐면 맨날 깡패들은 돈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칠성파의 전신은 뭐냐면 국제시장에서 미군 물건, 미제 물건, 암거래 시장, 블랙마켓 뭐 이런 거 하는 거에서 이권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네. 그걸 따먹고 독점하는 과정에서 칠성파가 생긴 거예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게 네, 보니까. 네, 네. 일본에 남아서 우리나라가 강점기에 그 일본한테 먹혔을 때는 일본 내에서도 무시당한 게 한국 사람들이잖아. 근데 딱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이제 미군이 딱 점령해서 미 군정이 네. 됐어. 그때는 미 군정한테 한국 사람들이 딱 붙은 거야. 일본 내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유착해갖고 암신 시장을 완전 석권해버린 네.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엄청 핍박을 받는 어떤 기제로도 작용하죠. 이제 이 시기에 한국 야쿠자 조직이 도쿄에서 한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회. 예. 동력동자에다가 소리성자 썼더라고요. 동성회. 동쪽의 소리예요. 동성회를 조직한 정건영이. 일본 명으로는 마치 히사유키래요. 그 정건영. 이게 긴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동경 지역의 유흥가를 완전히 그 장악을 해서 활동을 했고요. 정건영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오사카에서는 일본 이름으로는 고야마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 그 사람이에요. 고야마로. 네. 그 사람이 명우회를 조직해요. 밝을 명자, 버두자, 명우회. 네. 그래가지고 오사카 미나미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어요. 한국 그 야쿠자 조직의 시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건영이하고 고야마로. 고야마고는 한국 이름으로 뭔지 모르겠네. 네. 고야마고. 근데 하여튼 동성애는 정건영이. 네. 고야마고가 한 거는 명우회. 명우회. 예, 또 장소는 도쿄하고 오사카. 여기를 그 즈음에 미군장하고 막 협조할 때 그쪽을 싹 쥐고 흔들었던 거예요. 그냥 아예 그때 먹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주 조직이 한국계 야쿠자 조직의 시초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동성애가요, 이후에는 좀 이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쿠자 최대 조직이 야마구치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하부 조직으로 편입돼갖고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 명우에, 여기는 또 공격을 받네요. 여기는 또 야마구치 구미하고 적대 관계를 유지하다가 공격받아서 괴멸당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야마구치 구미 그 조 밑에 소속돼 있던 이 명우회를 공격하는데 선봉대장 역할을 하는 또 야쿠자가 한국계 조직이에요. 한국계 야쿠자 조직 야나가와 구미조예요. 야나가와 구미조. 유천조라고 그러는데 오야봉 양원석이에요. 그러니까 양원석이는 진즉부터 아마 야마구치 구미조에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행동대장급 아니면 지부장급이겠죠. 네. 그러다가 이 명우회가 안 맥히니까 야 명우회 빠개버려 하니까 양원석이가 자기 그 조직 야나가와 구미조를 데리고 가서 괴멸시켜버리는 명우회를 괴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야나가와 구미 양원석이 이 조는 전투부대 역할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응? 그러고 어떻게 보면 야마구치 구미가 이 일본 전역을 그냥 휘어잡는데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쌈꾼 역할을 한 조직이라고 그래요. 양원석이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귀염받았겠어요. 네. 선봉대장 노릇했으니까. 현재 일본 내 야마구치 구미조 핵심 간부 120명 정도가 있는데 20여 명이 그 양원석이 계열 제1교포 출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쿠자하고 떠드는데 야마구치 구미가 제일 크잖아요. 예. 한 120명 보스면 거의 일본 전역 커버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20명 20명이 정도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제1교포.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 예, 어떻게 보면 깡패 세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디를 가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한국이 해방되니까 한국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제 재건의 싹이 막 트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정부가 이어질 때 이 한국계 야쿠자들이 한국 정부하고 긴밀한 거래 관계를 맺어요. 예. 그거 이제 왜 그러냐면 야쿠자 조직 자체가 아까 국수주의 네. 그다음에 이렇잖아요. 네. 이게 보수적인 어떤 우익적인 성향을 가져요. 이 야쿠자 조직 자체가. 물론 깡패 새끼들이지만 그 야마구치 구미 뭐 현량사나 이런 그런 것들은 전부 정부 쪽에 네. 붙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정치권이랑 이권이 연결이 되어야지 더 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우익적인 성향을 띠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통일되고 나서 반공효시로하고 막 이러면서 네. 그 완전 우익이잖아요. 네, 우리 국내. 그러니까 어떻게 성향이 맞아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정부하고 이렇게 교류를 맺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국계 야쿠자들이 한국 정부하고도 이렇게 어떤 유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한국은 북한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체해야 네. 되잖아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야쿠자들하고 아주 친숙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래서 일본 내에 있는 야쿠자 조직들이 일본으로 입국하는 한국 정부 관리들 이걸 조총련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조총련하고 민단하고 대결할 때는 꼭 제1교포 야쿠자 조직이 앞장서고 민단을 도와주고, 조총련 간부들 막 납치해가지고 박살내고 사무실 습격하고 이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예. 야쿠자가 우리 민단 쪽을 도와주니까 네, 조총련 빠개주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유대를 가졌던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걔들이 공짜로 해줍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죠. 네. 뭐 했겠습니까? 열받더라고 이것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이제 난감해지는 부탁들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제주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제1교포 야쿠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응?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한국계 야쿠자 조직을 통해서
정부의 대대적인 노비도 했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요, 장건영이 아까 말씀드렸죠, 동성애 네. 마이치 히사유키라는 그 이 사람, 예. 이 사람 그런 공로로 한국 정계 지도자라고 엄청 친분을 쌓았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도 상견을 합니다. 야. 이 깡패 보스 새끼가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상견하게 되고요. 박정희 대통령 그 전 대통령 도움으로 부산과 시모노세키, 이게 유명하잖아요. 부산하고 시모노세키 간을 왕래하는 연락선 운항권을 장악해요. 와. 원래 우리나라에서 저 시모노세키가 왔다 갔다 하는 뚝딱선 만약에 배를 띄운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 권한을 누구를 줬냐면 정건영이를 준 거예요. 이야. 동성애 그 보스. 그동안 저 민단 편 들어주고 네, 네, 뭐 네. 이런 거 했다는 그 보상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부산하고 시모노세키 간을 부산하고 시모노세키를 왔다 갔다 하는 연락선 운항권을 가져가고요. 그것도 이권을 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야, 이거 유명한 사건인데 김대중 씨 납치 사건 있었죠. 1973년도에. 예? 그때 그 납치 사건에 한국계 야쿠자 조직들이 관여한 걸로 이렇게 추정되거든요. 그런 그 의혹을 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정건영이기도 해요. 응?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인권, 그 다음에 민주주의 순회 강연 한다고 일본 갔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중앙정보부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네.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국정원이지만,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피해 댕겼어요. 호텔 여기서 피해 댕기고 저기 피해 댕기고. 그런데 아마 그 걸린 게 그 당시에 신병 치료하려고 그 일본 가 있던 양일동 씨 있어요, 국회의원. 그 양일동 씨하고 전화하고 연락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양일동 씨 뒤를 밟아서 아마 납치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 그 배후에 한 6, 7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납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배후에 동성애 이 정건영 조직이 껴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정치 비사니까 뭐 그렇고요. 네. 하여튼 그 당시에 홍콩 주간지에서 그렇게 보도했었어요. 정건영이가 껴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공화국 올까요? 전두환 그 정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이 양반도 지금 큰 중병이 들었더만요. 예, 전두환 씨로. 전두환 씨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이 방송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두환 씨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다 불러요. 네. 이제 그렇게 통일해서 왜 그러냐면 유죄가 확정돼 갖고 전직 대통령의 그 예우 자체를 박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오공화국 당시에는 아우 이놈의 입 안에 이거 아파갖고 말이야 발음이 잘 안 되네. 이상하네. 음료수 한 잔 드시고. 이게 안에 이게 살짝 골맞나 봐. 이게 깨무른 게. 그거 엄청 아프시잖아요. 그건 또 잘 낫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하는데 아주 불편하게. 오사카 야나카와구미, 예. 유천조 오야몽 아까 양원석이 얘기했었잖아요. 예. 양원석이 양원석하고 김재학이라고 있대요. 김재학이라는 사람도 조직원이 한 1000명 되는 뭐 사카오메 구미조라고 있다네. 사카오메 구미조. 그 김재학이 그다음에 양원석이 이런 사람들 협조 구해가지고 우리 정부에다가 새마을 헌금하고 올림픽 헌금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새마을 헌금하고 올림픽 헌금이 일본 야쿠자 돈이 지원이 되었다. 일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야나가와 구미조의 오야봉 양원석, 예. 그 다음에 사카오메 구미조의 김재학, 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이제 5공화국 때 새마을 헌금하고 올림픽 헌금 이걸 지원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 다 있잖아요. 한국 정부로부터 새마을 훈장 받았어요. 새마을 훈장. 그러니까요. 또 87년 대선 때는 여당에게 일본 돈으로 3억 엔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깡패들이 이제 유착돼 있는 거죠. 예. 그죠? 아 정말 근데 이 시대는 네. 정말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나 이런 것들이 진짜로 후진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나 이게 기부도 받고 그랬다는데 지금 이런 사실들 얘기하면 진짜 기가 차고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지만 이제 그런 얘기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일본 이거 야쿠자들이 그 우리나라에 진출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시모노세키 네. 그 전기여객선 그 전기 운항권 이거 받아가지고 했고 서울에도 유흥장 같은 거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놈들이 나쁜 짓 많이 했죠. 부산 지역 깡패들하고 연결해가지고 막 밀수, 그때 밀수는 그 일본제 카메라가 좋았어요. 근데 소니가 뭐 엄청나게 네, 저기- 카메라 그다음 손목시계 아마 내경이 세이코 네. 좋은 거 많았어요. 그때 일본 제품들이 진짜 그 손목시계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습니다. 금괴 보석 밍크코트 이런 거 밀수출하면서 돈 엄청 벌었고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서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강회수. 예. 강회수가 부산 호텔 매입해가지고 30억 투자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김재학이 새마을 헌금했던 네. 김재학이가 그 칠성파토목 앞세워가지고 울산 그랜드 호텔 인수하고, 부산 그 서구 대신동 꽃마을 부지 16,000평 골프장 용지로 매입하고, 야마구치구미 그 하부 조직 얘들이 워커힐 호텔 카지노 투자도 하고, 예? 천안시 백석동에 2만 평 또 땅도 사고. 요거 다 조사된 것들이에요. 사실관계 내가 확인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전개에다가 쫙 자기들 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죠? 야금 겨들어온 거죠. 장악하는 거잖아요. 네, 겨들어온 거죠. 근데 그게 또 다 한국계 애들이 앞장서서 한국계 야쿠자들이 앞장선 거예요. 네. 그런데 또 그 정작이 일본 내에는 큰 보스 밑에 껴있는 중간 보스급들이죠. 네. 한국. 네. 120명 중에 한 20명 정도가 얘들이 이제 한국인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용해가지고. 헌금하고 편입하고 이런 식으로 민단 조총련 싸울 때 도와주고 네, 네. 민단 편 들어주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에 환심 사고 또 환심 산 거에다가 돈도 좀씩 갖다가 주고 그때는 엔화가 엄청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네. 엄청나게 어려울 때니까 네, 네. 뭐 그거 주면서 환심 사고 그러면 반대급부 받아서 전기 연락선 그 운항하게 해주고 막 호텔도 인수하고 카지노도 인수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120명 중에 20명이 한국계였다고 네. 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자랑스럽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 하셨잖아요. 네, 네. 결국은 이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한국에 악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 일본의 오야붕들이 한국계 조직원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한국을 조금씩 잡아먹는 예 결국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네. 상황이랑 그림적으로 너무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 이후에도 뭐 제1교포 이정웅이가 이끄는 후쿠오카 이지구미 야쿠자 조직이 부산 시내 빌딩, 양산에 대규모 임야 이런 거 막 사들여요. 예. 결국은 이 한국계 조직원들도 매국노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죠. 네. 이거 아마 야쿠자는 지금은 굉장히 이 압축되고 줄어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야쿠자도 이목 집중을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한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민간인 공격하지 않는 거. 개인을 공격하는 건 없는 형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청정화돼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야쿠자는 뿌리 깊게 일본사에 남아 있어서 어떤 골목을 기점으로 그런 얘기. 내가 일본 갔을 때도 일본 이제 경시청 내가 견학도 갔었는데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골목을 하나 두고 이쪽에서 구슬치기라고 그래서 막 땡기는 게 구슬치기. 네네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경찰 쪽에서 봐주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 길 건너는 야쿠자 애들이 까만 양복 탁 입고 선글라스 끼고 서 있어요. 완전히 그 그림이 다르더라고. 내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범죄 냄새를 많이 맡잖아요. 네네네. 길에 서서 딱 본 거야. 이쪽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 그 빠찡고 이쪽 구슬치기 하고 여기 하는데 그 양쪽 모습을 보니까 확연히 달라. 여기는 막 폼 잡고 서 있는 사람이 없어. 여기는 까만 안경 양복 입고 까만 안경 선글라스를 꼭 끼더라고 이 새끼들은.
대가리는 뻑뻑 같고. 그리고 덩어리 물덩어리들이 탁 이렇게 서서 왔다 갔이 교대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직감적으로 알았지. 누가 봐도 여기 야쿠자가 관장하는 데야. 근데 여기는 왜 없지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봐주는 곳인 것 같아요. 봐준다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야쿠자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적어도 네네네. 공권력이 공권력이 있지 않냐 내 얘기는 네, 그 네. 얘기예요. 그죠? 네. 적어도 경찰 정도가 돌봐주니까 얘들이 일로 안 넘어올 거 아니에요. 공권력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웃긴 그냥 양분해서 길 하나를 두고 신성불가침인 거예요. 서로. 네네. 그런 형태로 여전히 일본은 그 야쿠자가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 없어진 듯 음성화돼서 계속해서 독버섯처럼 네. 그 자리하고 있는 게 일본 야쿠자 조직이고요. 근데 얘들은 지금 세계로도 많이 뻗어나갔어요. 엄청나게 뻗어나갔어요. 야쿠자가 지금 그 지배하는 데가 홍콩 쪽 같은데 삼합회하고 결탁해가지고요. 지금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데 야쿠자가 개입돼서 그 사업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제가 많이 조사되면 또 논문 한번 쓸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야쿠자 관련돼서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개관만 네.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제 삼합회를 제가 한번 예. 궁금합니다. 삼합회. 삼합회 관련된 것도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쓴 게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설명해드리고 뭐 이건 전문적으로 뭐 깊이 들어가는 식의 어떤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네, 네. 그냥 편하게 네. 들어주시고 야쿠자가 이런 거구나 네. 정도만 아셨다면 오늘 제가 한참 씨부린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강의를 들은 저의 소감은 강의는 아니고 일본 야쿠자가 활성화돼 가지고 힘들어지면 좋겠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우리나라 저기 조직들은 그런 칠성파의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으면. 그거나 부끄러우나 아니나 아예 그 자체가 없어져야죠. 네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깡패가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뭐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죠. 네. 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